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자리가 2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조직 개편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적어도 올해에는 총장이 선임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총장 직무대행 체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교 4년 차로 내년 2월이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각종 연구 실적을 내고 있지만 총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과 감사원 감사 등 난관이 계속된 이후 초대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2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등 학교 운영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당장 오는 18일로 예정된 에너지공대 이사회에도 총장 선임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권은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산하기관 등 내부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후보 3명이 올라 있지만 선임이 늦어질 경우 후보 선정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대학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여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에너지 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핵심 연구기관인 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운영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공대 총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학교의 수장이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전남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야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거란 분위기가 감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학 예산이 복원됐고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49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함과 함께 전문성과 지역 이해를 갖춘 총장 인선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과 소득 변화에 대한 국가 통계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화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분석을 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19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층이 13만 명입니다.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온 10명 중 7명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도 좀 많을 거고 사람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기업 같은 면이나 수도권으로 옮겼더니 소득은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을 때는 2,400만 원, 이듬해 수도권으로 갔더니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22.8% 늘어난 겁니다. 특히 서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28%가 증가했습니다. 2년 동안 줄곧 비수도권에 있었던 청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겼을 때는 소득 증감률이 7%대에 그쳤습니다. 여기보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건축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방을 안 떠나는 청년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졌을 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에 계속 머문 비이동자의 평균 소득은 3,233만 원,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보다 230만 원 정도 많았습니다. 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지역 간 임금과 산업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5급 권역 내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꿀벌을 대신해 수정을 전문으로 하는 호박벌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많은 지원과 유통을 위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영농자재로 등록해야 한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살아있는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들여다봤습니다. 660제곱미터 규모의 한 시설하우스. 탐스럽게 익어가는 딸기 사이로 호박벌이 눈에 띕니다.
내년 봄까지 계속되는 딸기 수확을 위해 필요한 호박벌은 단 한 통, 100여 마리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벌통을 교체해야 합니다. 수명이 45일 정도이기 때문인데 농가 입장에서는 45일마다 교체하는 영농자재와 같습니다.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료나 농약처럼 호박벌도 딸기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농자재는 뭐 말 그대로 이게 변기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벌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게 필수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이런 점에 차관의 호박벌을 보급하는 지역 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영농자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용하면 호박벌의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데다 생산 규모와 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영농자재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만 극복하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지역 농협의 판단입니다. 영농자재로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영농자재에 대한 구분이 좀 안 돼 있고 지역농협에서 생산한 이 수정벌, 우수한 수정벌이 각 지역농협에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광범위하게 영농자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호박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시철도 역사 양동시장역에 20년 만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간 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이 이용하는 광주 양동시장역입니다. 손수레를 지팡이 삼아 어르신이 힘겹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장을 보고 온 시민들은 한 손은 계단 손잡이, 다른 한 손은 손수레를 잡고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갑니다. 광주 양동시장역은 시장과 가까워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지만 광주 도시철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째입니다. 불편하지만은 그것이 그래도 계란이라도 있은 게 이렇고 어때 엘리베이터가 그런 게 제일 좋아.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결정하고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4년 역을 개통한 이후 엘리베이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집안 문제와 설계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추가로 땅을 파는 대신 기존 출입구 중 한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공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광주시는 양동시장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대신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안이 약하다, 또 혹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번 출입구로 옮겨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동안 꾸준히 집회 시위를 열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온 장애인 단체들도 이동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습니다. 장애인도 지하철을 타고 양동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교통공사는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무안군은 무안 황토 갯벌랜드 탐방다리 종점인 마갑산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국비 등 예산 23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준공된 무안 갯벌 탐방다리. 지난 2022년 3월 다리의 종점인 무안군 마갑산 일대에 경관 산책로와 목재타워를 조성하는 예산 230억 원짜리 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사업 계획 부지는 8만 5천여 제곱미터, 모두 9필지로 특히 경관 산책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 산책로는 이미 설계 용역에 돌입했고 목재타워도 내년 1월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안군이 확보하지 못한 부지는 19,000여 제곱미터, 사업 부지의 22% 수준입니다. 무안군은 당초 이 부지에 산책로와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3년째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한 뒤 투자 심사를 받아 실시 설계, 시공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절차를 어긴 겁니다. 소유주와 협의하지 못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미 사업 기간이 1년 넘게 미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실설계가 발주가 된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냥 이걸 늦출 수가 없어서. 문제는 이처럼 절차를 어긴 채 사업을 추진하다 부지를 끝내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기간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확보를 우선시하는 이유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전 절차 이행할 때 사유지 이렇게 끼웠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대하면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지 확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거부하는 토지주들, 경기도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들로 공교롭게도 사업 승인이 확정되자마자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관광지 개발을 놓고 알박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해당 사업은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용범 옵토닉스 대표이사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첫 시립도서관인 하남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립 하남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자료실과 열람실, 어린이 문화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도서 열람 등은 가능하고 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립목포대와 순천대 통합대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원희, 신정훈, 주철현, 김문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명칭은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가장 부합하면서 국제 경쟁력도 지녔다며 특히 전남 동서부 모두가 공감할 가장 중립적인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압력이나 개입도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